사람이 죽은 집 앞에서 개가 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상했다. 하물며 그 자리가 폐가의 정문 한가운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라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떤 짓일지도 모른다. 그날도 바람 한 점 없었다. 산 중턱으로 오르는 흙길은 눌린 낙엽들로 축축했고 묘하게 흐릿한 안개가 나뭇가지 틈을 감싸고 있었다. 집은 오래전 주인이 사망하고 비워졌지만 그게만은 떠나지 않았다. 목줄도 없이 낡은 철문 앞 콘크리트 위에 엎드린 채 발끝은 문턱을 향하고 눈은 집 안쪽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폐가를 관리하던 마을이장이 아니라 62세 석훈이었다. 그는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개를 보고 멈춰섰다. 한 달, 두 달, 결국 2년.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는 증언은 너무도 기묘했고 실제로 그는 어느 날 정오에 개가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를 따라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석훈은 망설이다가 폐가의 담장 너머를 바라봤다. 잡초가 무성해야 할 마당엔 풀이 드물게 나 있었고 특히 정문 왼편은 흙이 유난히 단단하고 매끄럽게 눌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져놓은 듯. 그리고 그 위에는 개의 발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두 발 똑같은 간격, 오직 그 지점만을 향한 발자국.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석훈은 담장 안으로 발을 디뎠고 그 순간 개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시선을 마주친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감지한 듯한 미묘한 움직임. 그러나 짖지 않았다. 경계하지도 않았다. 다만 집 안쪽을 향한 자세를 더 깊게 만들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등 뒤로는 바람도 소리도 없었다. 석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어떤 공기가, 어떤 침묵이 그곳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당 구석, 돌담과 장독대 사이에서 무언가 반사되는 은은한 빛이 그의 시야를 끌었다. 먼지가 쌓인 창틀 아래 녹슨 자물쇠 하나가 달린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앞에 누렁이는 정확히 엎드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듯한 자세로. 그 장면은 너무나도 고요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강렬했다. 석훈은 알아차렸다. 이 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오래된 진실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석훈은 매일 낮 12시가 되면 폐가 앞에서 누렁이를 바라보았다. 개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정문 앞을 지켰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상한 건 자세만이 아니었다. 매주 목요일이면 개는 정확히 오후 3시에 방향을 바꿨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편으로 돌린 채 폐가 측면으로 향한 작은 벽면을 노려보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그 자리에 앞발을 걸친 채 흙을 긁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미 없는 본능처럼 보였지만 그 행동은 항상 같은 장소, 같은 깊이,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마당에 묻힌 뼈라도 있는 모양이지라며 넘겼지만 석훈은 다르게 느꼈다. 이건 짐승의 야성이나 집착이 아니라 기억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무였다.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행위. 한낮엔 햇볕이 뜨겁고 그림자가 짧았지만 개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비가 내릴 땐 온몸이 젖어도 정문 앞 자리를 지켰고 눈이 쌓인 날엔 발바닥을 접고 몸을 움츠리면서도 문을 등지지 않았다.
누가 밥을 갖다 줘도 먹지 않았고 단지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만 입을 댔다. 그리고 반드시 먹은 자리를 다시 메우듯 앞발로 문지른 후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폐가 안쪽 창문은 온통 먼지로 덮여 있었고 집 전체는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개의 주위만은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그 집안에 누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듯한 잔상이. 석훈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고 누렁이 옆에서 함께한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다. 우산 없이 옆에 주저앉은 그의 바지자락은 금세 젖었고 땅은 질척였지만 누렁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석훈은 정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엇을, 아니 누구를 이토록 오랫동안 지키는 거지?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어릴 적 그 집을 오갈 때마다 늘 마당에서 그의 손을 핫던 작은 황색 강아지 한 마리. 세월이 흐르며 잊혀졌던 그 존재의 기억이 지금 이 개의 눈빛과 겹쳐졌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살아남은 개를 데려와 키우고 늙은 개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었는지도.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개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는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등을 바짝 붙이고 다시 눕는 것이었다. 마치 이제 당신도 알게 됐으니 함께 지켜달라는 무언의 전언처럼. 바람이 멎었고 비는 잠시 그쳤다. 그리고 정문 너머 먼지 낀 유리창 안에서 한 줄기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했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석훈은 문득 등골을 스쳤다. 누렁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안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은 어두운 날이었다. 해는 높았지만 빛은 흐렸고 구름은 무겁게 사너리를 누르고 있었다. 폐가 옆 그가 늘 앉았던 위치에서 개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석훈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감각에 발걸음을 서둘렀다. 정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마당 오른편 흙더미는 어젯밤 비에 조금 더 꺼져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 개는 앞발로 땅을 파고 있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앞발톱은 피가 배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확신에 찬 발굴이었다. 석훈은 개를 밀쳐내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흙을 손으로 걷어내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걸리는 금속의 날카로운 감촉이 들려왔다. 녹슨 철제 손잡이였다. 그것은 얇은 철암의 일부였고 흙 속에 반쯤 잠겨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당겨내자 철암의 뚜껑이 들썩였고 안에서 묘한 악취가 섞인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 안엔 천으로 감싼 사각 상자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검은 비닐에 쌓인 무엇인가가 드러났다. 석훈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그 물체를 꺼냈다. 가볍지 않았다. 비닐을 벗기자 드러난 건 오래된 인형 하나와 눅눅해진 낡은 천 조각 그리고 신분증이었다. 신분증 속 여자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고 이름은 전혀 낯설었다. 이정희.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 하지만 폐가 주인 사망 당시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여인이었다. 석훈의 손끝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자 안 마지막 층을 걷어냈을 때 마른 손뼈 2개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굴러나왔다. 그것은 누군가의 뼈였고 그 안에 있던 것은 시신의 일부였다. 황급히 뒤로 물러난 그의 눈에 개가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는 모습. 바로 그때 폐가의 안쪽 유리창 너머로 흘러내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손자국이었다.
안쪽에서 유리창 위로 남겨진 선명한 10손가락 자국. 석훈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제 상자 속 손뼈를 본 순간부터 석훈의 세계는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폐가 마당에 묻힌 이름 없는 시신, 낯선 여인의 신분증, 그리고 매일 그 자리를 지켜온 게의 의미.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지금 이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면 모든 진실이 가려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과거를 파기 시작했다. 폐가 주인이었던 고 신노인의 사망진단서, 간병인 이정희의 실종신고 기록, 그리고 자신의 유년기 사진 속 배경에 있던 개의 이미지. 놀랍게도 그 황새개의 무늬와 지금 누렁이의 모습은 정확히 일치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눈빛뿐이었다. 그때의 눈은 맑고 천진했지만 지금은 무언가를 수없이 본 후에 깊은 침묵이었다. 석훈은 더듬더듬 옛 문서를 찾던 중 한 요양병원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산 노인의 집. 신노인이 말년에 입원했던 병원이었다. 그 병원에는 보호자 없는 무연고 입원자들이 가끔 등록되어 있었고 석훈은 이름 없는 입소자 명단 중 한 줄에 시선이 멎었다. 성씨는 다르지만 출생연도, 과거 주소, 그리고 기억 없음으로 처리된 과거 직업란. 그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초겨울의 오후 병원의 복도는 뿌연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안내받은 병실은 4층 끝자락에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하얀 환자복 차림의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창문 너머의 하늘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백발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지워진 세월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던 모습. 단 하나 그 눈동자만은 또렷한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노인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엔 그가 8살이던 해 마당에서 황색 강아지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끝으로 모서리를 잡았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다. 그 개는 날 기다리고 있었지. 순간 석훈은 호흡이 멎는 듯했다. 기억을 잃은 줄 알았던 그 입에서 나온 말, 그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이었다. 병실 문 밖에는 그 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그 어떤 언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데려왔습니다. 달빛도 닿지 않는 폐가 뒤편 쓰러진 장독대를 정리하던 석훈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돌 사이 절묘하게 끼워져 있던 오래된 천조각 안엔 검게 물든 가죽 수첩 하나가 감겨 있었다. 물기를 먹은 듯 눅눅했지만 그 안쪽은 단 한 장도 찢기지 않은 채 누군가의 글씨로 빼곡했다. 날짜는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에 선명한 감정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그 애는 말이 없었지만 언제나 내 손을 먼저 잡았다. 가끔은 나도 그 엄마가 되어보고 싶었다. 나는 없어진 사람이라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페이지마다 혼잣말처럼 적힌 글귀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사라진 여자의 마음을 남겼다. 수첩을 쥔 석훈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은 누군가에게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이 되고 싶었던 존재였다는 것. 실종자가 아니라 잊힌 사람이었고 죄인은 아니었지만
숨은 채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여자. 그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글은 점점 짧아졌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나도 이계는 이 집을 지킬 것이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글을 덮는 순간 무언가 뜨겁게 목을 타고 내려왔다. 그 수첩을 남긴 이방인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존재였지만 단 하나의 생명에게는 누구보다 확실한 보호자였던 것이다. 걔는 그날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 앞 정오의 빛 아래서. 그 눈빛은 묻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돌려 마당 안쪽을 가리켰다. 석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쥔 수첩을 장독대 뒤 조용한 틈에 다시 묻었다. 그는 누군가의 죄를 심판할 생각도 과거를 폭로할 계획도 없었다. 다만 그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흔적 하나를 그대로 그 자리에 남기기로 했다. 바람은 느릿하게 돌았고 폐가 안쪽 유리창에 들이운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속죄가 마침내 잠든 듯한 순간이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아침 햇살이 창틀 아래 길게 내려앉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뒤따라 들어왔다. 석훈은 어머니가 머무는 병실 앞에 조용히 섰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너머의 공기는 익숙했다. 창가에 앉은 노인의 뒷모습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손은 무릎 위에 차분히 모여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는 걸까? 그날 아침 병원 로비에서 그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다.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 창가 의자에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없고 이름도 남기지 않았지만 한 번쯤 같이 보시겠어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병원장은 그를 4층 끝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병실에서 몇 미터 떨어진 유리 벤치 위. 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건 얼굴을 모자와 스카프로 가린 여자였다. 한 손엔 작은 꽃다발, 다른 손엔 낡은 수첩 한 권. 말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정오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다. 그녀가 사라진 뒤 어머니가 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석훈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어머니의 곁에 섰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창문을 따라 손끝을 움직였다. 무언의 시선이 유리창 저편, 누군가가 앉아있던 자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이 떨렸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입모양은 분명히 이런 문장을 만들고 있었다. 그 아이 또 왔구나. 석훈은 그 순간 울컥했다. 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병실은 고요했다. 그의 손등에 어머니의 손이 가볍게 얹혔다. 그 따뜻함은 언어보다 먼저 도착했다. 마주 앉은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람이 스치고 간 자리에는 묘하게 잔향이 남아 있었다. 용서는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말로 하지 않아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으면 결국 마음이 닿는 것. 석훈은 창문을 열지 않은 채 그 바깥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직 말없이 용서를 기다리는 누군가의 자리가 남아 있었다. 마을회관 한쪽 오래된 게시판 밑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붙었다. 잊힌 기억, 남은 자리들. 전실한 이름치고는 소박했고 알림문 아래엔 작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다. 이곳은 어떤 한계가 지키던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름 없는 기획자, 발신자 없는 전시.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지. 폐가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개가 쓰다듬던 나무 조각 하나, 무명 시신에서 발견된 낡은 손수건. 전시장 한켠엔 그런 사물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화려한 설명도 해설도 없었다. 다만 벽에 적힌 문장이 하나 있었다. 그 개는 누군가의 기억을 대신해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벽 앞에서 발을 멈췄고 노인들은 전시장 한가운데 나무 의자에 앉아 긴 숨을 쉬었다. 그중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다 말이 없던 그 집 이야기였구먼. 석훈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지만 전시장 한 구석에 놓인 황색 털 인형과 그 곁에 놓인 짧은 쪽지 한 장이 누구의 손에 닿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 저려왔다. 나는 없어진 사람이었지만 그 아이에겐 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은 수첩 속에서 발견된 문장이었고 누군가가 그걸 조용히 인쇄해 액자에 담았다. 전시 마지막 날 비가 흩뿌렸다. 회관문을 나서던 노인 한 명이 문득 말했다. 그게 이름은 있었나? 석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의자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모리.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그게 이름이었던 단어. 말이 없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 그날 이후 마을회관 앞 화단엔 아이들이 그린 모리의 그림이 붙기 시작했고 전시장 구석엔 누군가가 조용히 매주 들꽃 한 송이를 꽂아두었다. 이름도 없고 사연도 모호한 개 한 마리와 그 곁을 떠나지 않던 여자 한 사람의 이야기. 누군가는 잊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묶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폐가는 조금씩 빛을 잃어갔다. 담벼락 위에 이끼가 다시 자라났고 마당엔 들풀이 천천히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집 앞 정문 옆 반듯한 자리 하나만은 여전히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다. 누렁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마치 누군가 매일 앉았다가 일어난 듯 단정했고 정오가 되면 햇살이 정확히 그 자리를 비췄다. 석훈은 그날 마지막으로 폐가를 찾았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마당엔 바람만이 머물렀다. 개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언젠가처럼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긴 것은 단 하나의 흔적뿐이었다. 장독대 옆 돌담 아래 작게 움푹 파인 자리. 그 안에는 흙으로 덮인 노란 털한 움큼과 녹슨 계목걸이 하나가 묻혀 있었다. 그 이름표는 반쯤 지워졌지만 몰이라는 세 글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석훈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흙을 다듬고 작은 돌을 올렸다. 어머니는 지금도 병원의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본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가끔씩 창밖을 가리키며 혼잣말처럼 말하곤 한다. 저게 오늘도 왔네. 그리고 그때마다 석훈은 작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는다. 기억은 잊히지만 마음은 남는다. 모리가 지킨 건 한 사람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품었던 기억들이었다. 지금 마을 아이들은 회관 앞 조형물에 작은 인형을 얹고 돌아간다. 매주 이름도 없이 바람이 불면 조용히 흔들리고 밤이 되면 별빛이 그 자리를 감싼다. 어떤 존재는 소리 없이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남긴 마음만은 오래도록 누군가의 등을 떠밀며 살아남는다. 어쩌면 우리 곁에도 이름도 말도 없지만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모리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흔적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지키고 싶은 기억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 잠시라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봐 주세요. 감사합니다.